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운사의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시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살펴보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시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시를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엔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구성 요소는 우선 형식, 내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었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를 처음 대할 때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행과 연으로 나누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2년, 3년, 4연으로, 총 4연으로 이루어지고요. 1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총 6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2연은 하나, 둘, 셋, 넷. 네, 4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3년은 2행, 그리고 꽃을 저 마지막 사연은 또 4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 4, 2, 4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렇게 연에 따라서 행수가 달라지는 건 시적 화자의 정서가 그만큼 변해가기 때문이 아닌가, 또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시에서 말하는 시적 화자는 누구죠? 예, 바로 네, 화자인 나입니다. 나예요. 대부분의 시적 화자는 다 나죠. 자, 그리고 우선 제목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선운사에서입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선운사에서 있어요. 자, 선운사에서 있으면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년 보니까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님 한번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자, 1년에서는 보니까 선운사에서 뭐를 보고 있어요? 네, 꽃이 피는 거, 지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꽃이 피는 것과 지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꽃이 진 것을 볼 거예요. 꽃이 진 것을 보면서 꽃이 피는 건 아주 가을부터 꽃봉오리를 맺어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아주 이른 봄에 꽃을 힘들게 피웠는데 꽃을 지는 거는 아주 잠깐이 지는구나. 어떻게 잠깐 지느냐? 자,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그리고 님 한반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아주 잠깐 지는구나 라는 뭘 담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깨달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런데 꽃이 어떻게 져요? 예, 꽃이 지는 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진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1년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쵸. 네,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에 대한 얘기다? 예,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자, 선생님이 글씨 쓰는 게 아직 익숙치 않다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써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빠르고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는 꽃이 힘들게 피는데, 그쵸? 꽃은 힘들게 피고, 하지만 지는 건 아주 쉽게 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자, 선운사에서 꽃이 피고 지는 걸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또, 그쵸? 꽃이 피고 지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누굴 떠올렸어요? 그대를 떠올렸어요. 자,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 그쵸?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는 뭘까요? 꽃이 피는 것과 유사한 거라고 여기서 꽃이 피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죠. 자, 어떻게 했어요? 만남입니다. 자, 님을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쵸? 자, 님을 처음에 만나서 뭐에 빠졌을까요? 그쵸? 사랑에 빠진 거죠. 자, 님을 만나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빠졌냐?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그쵸? 어떻게 했어요? 순간 피어난 거예요. 순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님과. 자,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순간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떻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순간이었으면 좋겠네. 자, 님을 만났을 때 순간 사랑에 빠진 것처럼 님을 잊는 것도 이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연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님과 지금 네, 이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님을 잊는 것이 이렇게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임을 이별해서 뭐가 크다? 예, 임을 이별해서 고통과 아픔이 크다. 그쵸? 고통과 아픔이 커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 그쵸. 당연히 임을 잊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님을 잊는 것도 이렇게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럼 순간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임을 잊는 것이 어렵다. 그쵸? 임을 잊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을 잊기 어려움. 자, 선생님이 글씨가 너무 서투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쁘게 봐주세요. 아마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서 저도 선생님도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용기를 주세요. 자, 세 번째. 자,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이별한 임입니다. 이별한 임인데, 자, 멀리 있고요. 그리고 산을 넘어가요. 자, 님과 나 사이에, 그쵸?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아주 멉니다. 자, 거리가 멀어요. 자, 거리가 멀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자, 아직도 님은 나에게 웃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그런데 멀리서 웃고 있고 산 넘어가요. 그쵸? 화자의 정서는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님에 대한 그쵸? 멀리서 웃는 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산 넘어가는 님에 대한 뭘까요? 그쵸. 그리움이죠. 그리움.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별한 님과의 먼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여기에서 또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별의 슬픔, 사랑하는 인과 이별에서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년 사연입니다. 자, 사연은 자, 1년에서 꽃 얘기했습니다. 2년에서 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님은 지금 멀리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연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상 마무리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꽃이 지는 건 쉽습니다. 그쵸? 아까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꽃이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었다. 자, 그런 것처럼 꽃이 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님을 잊는 것. 자, 요거는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비되고 있죠. 꽃이 지는 것을 이별에 같이 나란히 놀 수 있다면 자, 임을 꽃이 지는 건 쉬어도 님을 잊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는 뭐예요? 님이에요, 님. 자, 님을 잊는 거는 어떻다? 영영 한참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다? 영영 한참이다. 자, 우리는 요거는 서로 시어 자체가 약간 어떻게 네, 대비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 파악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형식은 아까 이미 이야기했고요. 뭐, 시어도 우리가 이제 또 볼
거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시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제재는 꽃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죠. 님과 이별해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화자예요. 이런 화자의 무엇을 강조한다? 이 꽃은 그쵸.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떻다. 요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슬픔 그쵸. 자, 애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거는 시적 화자의 임과 이별한 정서, 이 애상을 강조하고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제재가. 자, 그러면 심상은 어떻죠? 자, 꽃이 피고 지는 거, 붉은색 꽃. 자, 멀리서 웃는 그대, 산 넘어가는 그대. 자, 어떻죠? 네,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시각적 심상. 선생님이 글씨가 쓰기 어려워서 시각적이라는 적자를 빠뜨렸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써놓으세요. 네,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전개는 선생님이랑 지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나고 상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별한 상황이고 화자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쵸. 임을 이렇게 순간히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임을 순간히 잊고 싶은 이유는 임을 잊기 어렵고 이별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식, 내용 측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표현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아픔을 자, 꽃이 피고 지는 것, 뭐에 대한 것? 그쵸, 피고 지는 자연현상과 그쵸,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임을 만나고 이별하는 뭐에 대한 것? 그쵸, 임과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자, 그리고 사랑했어요. 자, 다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인간사, 사람임을 만나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쵸? 자연현상과 뭐에 대해서 그쵸? 자연현상 자, 그리고 인간이 그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어떤 인간사를 우리가 어떻게 놨다 이렇게 나란히 놓는 거를 병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병치해서 결국 꽃이 피는 것은 님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리고 꽃이 지는 건 님과 이별하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끌어내는 건 뭐예요? 자, 핵심은 이거죠. 꽃이 지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하지만 임을 잇는 건 아주 어떻다?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꽃이 피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때는 순간이에요. 자, 꽃이 지는 건 잠깐이에요. 하지만 어떻다? 님을 잊는 건, 이별에서 잊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또 시간의 대비가 잘 나타나 있죠. 시간의 대비가 어떻게 나타나 있죠? 그쵸? 자, 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건 순간이에요. 하지만 있는 건 굉장히 어렵고 영영이고 한참이다. 자, 만남과 이별에 대한 시간적 표현을 대비시켜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이별한 님을 잊는 것을 어려움, 그쵸? 이별한 님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뭐가 크다? 네, 이별의 고통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별의 고통은 아주 오래 걸려요. 그쵸?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뭐예요?
고통은 아주 영영 한참, 영영이라는 건 거의 영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을 잊기가 너무 어렵고 인과 이별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 자, 순간은 뭐예요? 네, 사랑에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시간적인 부사어 아니 시간적인 표현 대조적인 그죠? 우리가 이 대비가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대화제 대비가 있고 이 대조적인 상황에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결국 이 시의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 어떤 거? 네, 바로 자 주제는 이별한 임을 잊기 어렵다. 사랑하는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다. 주제는 임을 잊지는 못하는 마음, 그쵸?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자, 잊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 금방 파악이 되죠. 우리는 내용 형식 표현이 모두 어울려서 뭘 드러내주고 있다? 바로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꽃이 피는 것을 지고, 자, 이 화자가 선운서에 가서, 자, 동백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떠올려요? 임과 이별한 아픔을 떠올려. 그래서 이별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임을 잊는 것이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와중에도 임과 나의 지금 이별한 임은 멀리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임을 내가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적인 측면 찾아봤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여기 보니까 잠깐이더군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창이더군, 한참이더군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아, 이더군이란 종결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꽃이 힘들게 피지만 지는 거는 순간이다라는 그쵸 낙화의 순간성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깨달음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여기 한창에서는 뭐예요? 임을 잊기 어려운 그쵸? 임을 잊기 어려운 마음을 임을 잊기 어려운 마음을 강조해주고 있죠. 잊기 어렵다는 것을 잊기 어려움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뭘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반복은 또 하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죠? 어떤 효과? 예, 맞아요. 운율을 형성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한 운율적인 요소가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똑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또한 뭐예요? 네, 이 운율을 형성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자, 운율을 형성해 줄 뿐이 아니라 뭐 또 해줘요? 의미를 강조해 줘요. 자, 여기서도 의미 강조는 뭐다? 꽃이 순간 아주 잠깐 친다. 그쵸? 낙화의 순간성에 대해서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낙화의 순간성. 그쵸? 자, 그러면 문장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는 데가 또 어디 있더라? 아, 네. 보니까 어디 있어요?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멀리서 오는 그대, 산 넘어가는 그대. 그래서 인과의 먼 거리, 그 다음에 화자의 안타까운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고 똑같이 뭐예요? 운율을 형성해주고 있으면서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비유적인 비유와 상징에서 이 비유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데요. 자, 여기 비유적인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그래서 이러한 자 꽃이 피는 것 그쵸? 꽃이 피는 거에다가 님과의 만남과 사랑을 비유해 주면서 또 뭐예요? 이러한 비유에서 뭐야? 내가 님을 만났을 때 순간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임을 잊는 것도 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임과 이별한 그쵸? 임과 이별한 슬픔 그쵸? 또 뭐예요? 아픔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슬픔, 아픔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 형식 표현 측면으로 내용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지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내 마음의 풍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